오늘은 세밀화를 그리듯이 솔직하게 서술하라. 그것을 화두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글을 쓰면 가령 야한 얘기를 썼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이건 네 이야기지. 그 이야기를 들을까 싶어서 거짓된 이야기를 씁니다. 솔직한 얘기를 하지 않고. 그것은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은 장기를 두을 때 차나 포는 굉장히 위력을 가지고 있는 힘이 센 군졸인데 그 차포 띄고 장기를 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 솔직 담백하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는 차포 띄고 둔 장기처럼 판판이 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세밀화를 그리듯이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버릇을 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섬에 가서 한 어부하고 술을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문학청년 시절을 보낸 어부인데 그 어부가 살아온 삶을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장황할지 모르지만 이야기할 테니까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돌담 안팎의 무성한 풀숲에서는 풀벌레들이 귀가 먹먹해질 만큼 극성스럽게 울었다. 끼르르, 끼, 삐리리. 그것은 자욱한 밤 공기를 귀울음처럼 깊고 높고 아득하게 이슬처럼 적시고 있었다. 세상을. 귀가 절벽인 시어머니가 쓰는 안방과 비좁은 부엌과 며느리가 쓰는 모퉁이 방이 있을 뿐인 오두막의 마당 가장자리와 돌담 앞의 수숫대 숲에도 풀벌레는 우려댔다. 오두막의 모퉁이 방에 누워있는 젊은 호러미의 몸과 마음 속에도 풀벌레가 울고 있었다. 밤하늘에는 푸르고 누르고 불죽죽하게 반짝거리는 별들이 금방 쏟아질 듯이 수령거렸다. 그녀의 몸은 그녀를 연주해주던 남편의 손길이 감당할 수 없도록 사무치게 그리워 풀벌레처럼 속으로 울고 있었는데 야릇하게도 그녀의 머리에는 남편이 아닌 이웃집 수총각의 늠름한 모습이 떠올라 있었다. 점심때가 약간 지나서 무릎차게 자란 참깨나무들의 우둠지를 잘라주고 오다가 그 총각이 냇물 웅덩이에서 몇 감는 것을 먼발치로 보았었는데 그 뒤부터는 그녀 머리에 그 늠름한 알몸의 잔상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땡볕이 들끓는 한낮에 꿀 가득 담긴 하얀 꽃통들이 일어있는 깨밭에서 벌들의 잉잉거리는 소리를 듣고 온 그녀는 부엌 안에서 찬물 맥을 감았었다. 그녀가 풀벌레와 함께 속으로 울고 있는 그때 이웃집 총각의 몸에서도 풀벌레 소리가 자자하게 메아리치고 있었다. 한낮에 하얀 꽃 만발한 깨밭에서 우둠지를 자르는 이웃집 그녀의 허리 잘록한 모습이 눈에 삼삼 그려져 잠을 몰아내고 있었다. 그는 풀벌레 소리에 이끌려 자기도 모른 사이에 집을 나왔고 별들을 머리에 인 채 그녀의 오두막 마당으로 들어섰다. 마당 가장자리에 늘어선 수숫대 잎사귀들의 별빛이 얼룩무늬를 만들고 있었다. 그녀의 방문은 잠겨있지 않았고 그는 방문을 열고 스미듯이 들어갔고 귀를 먹먹하게 하는 풀벌레 소리 바닷속으로 미끄러져 버렸다. 그들은 그해의 여름 밤을 내내 오두막 안팎에서 우는 풀벌레들과 더불어 울면서 보냈고 가을 찬바람과 함께 울어대는 귀뚜라미 우는 밤 또한 그렇게 함께 보냈다. 그들의 몰래하는 사랑은 한없이 깊어졌다. 그녀는 밤마다 우렁이각시처럼 그를 위해 쌉쌀한 막걸리와 안주를 마련해놓고 기다렸고 도둑처럼 기어든 그는 그것을 먹고 마시고 풀벌레 울음바다 속으로 미끄러지들곤 했다. 얼마쯤 뒤 몸에 이삼이 생긴 것을 인지하고 눈물을 주체 못하고 사는 그녀를 친정어머니가 와서 데리고 간 다음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녀가
친정아버지 등살에 개가를 했지만 오래지 않아 배가 불렀으므로 소박을 맞았다는 소문이 마을에 돌았다. 그 소문 속에서 이웃집 총각은 부모의 강압적인 주선으로 한 처녀에게 장가를 갔고 새 아내와 살았는데 불행하게도 둘 사이에는 자식이 생기지 않았다. 이후 수많은 꽃이 피고 그 꽃들이 졌고 그가 머리 희끗해졌을 때 해로하던 아내가 홀연 저세상으로 떠나갔는데 어느 날 새까만 장발을 뒤통수에 갈래머리로 묶은 한 젊은 남자가 찾아왔다. 그 젊은이는 그의 코와 눈매와 얼굴 윤곽을 쏙 빼닮은 청년이었는데 홀로 살던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네 아버지를 찾아가거라 하고 유언을 남겼다고 두 손바닥으로 눈물을 훔쳤다. 늙은 말년에 뜻밖의 아들 하나가 등굴째 굴러 들어온 것이었다. 그 아들은 며느리와 함께 집안일을 맡아 하면서 손자들을 거듭 낳아주었는데 그는 새삼스럽게 친정어머니를 따라간 뒤 소식이 끊긴 푸른 대처럼 싱싱하던 그녀가 한없이 그리웠다. 그리하여 집안의 모든 살림살이를 그저 굴러 들어온 아들과 며느리에게 물려주고 이 섬으로 들어와서 청승스럽게 기타 치고 노래하며 살고 있었다. 이것은 그 어부가 가사를 만들고 곡을 붙여 부른 기타를 치면서 부른 그 노래 가사입니다. 사랑이 한창 고프던 그 시절 탐진강변의 수렁꽃이 너무 예뻐서 한 송이 꺾어다가 병에 꽂았는데 그날 밤 꽃에서 거짓말처럼 걸어나온 달빛 치마 저고리의 여신이 차례는 밥과 상큼한 술을 배불리 먹고 마시고 그 영인과 꿈꾸듯이 뜨겁게 사랑했는데 새빨간 아침 노을빛하고 그 여인 호련이 날아가 버렸네. 아, 훨훨 날아간 그 달빛 치마 저고리의 여신이여, 하얀 수련꽃 여신이여, 지금도 그대를 찾아 나 이렇게 가슴 저미는 사랑 안고 노래하고 있네. 이것은 그 어부의 이야기인데 어부가 나한테 이야기할 때 이만큼이라도 거짓을 이야기했다면 이 이야기가 감동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셈이라 그리듯이 섬세하게 서술하는 버릇을 들여야 합니다. 세밀하게 서술한 버릇을 들인 그것은 글쟁이가 된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림 그릇이 서술에 보이는 것을 형상화시킨다고 합니다. 그것을 표현이라고 하기도 하죠. 글을 잘 쓰려면 이렇게 형상화시키는 버릇을 들여야 됩니다. 형상화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셈이라 그리듯이 섬세하게 속속들이 정직하게 그려낸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셈이라 그리듯이 섬세하게 정직하게 그려내는 것, 그리고 이야기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진실된 이야기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에도 그러한 힘을 가진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패한 이야기 혹은 사랑한 이야기, 어떤 실패를 거듭하다가 어떤 일을 했는데 성공해서 성취했다. 그런 감동적인 힘을 가진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서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글을 쓰게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원 선생님의 강해는 매주 1회에서 2회 업로드합니다. 교재는 한승원 글쓰기 비법 108가지입니다. 글쓰기는 영혼을 맑게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약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